자, 지금 시간이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오후 4시 48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자, 0.23% 내려서 308.39. 참, 알 수 없는 장이에요. 보시면, 월봉의 하단선에서 여기까지는 감아 올린 거잖아요, 지금. 하단선은 314.20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314.20 아래는 신규 매도는 없는 거예요. 신규 매도는 없다. 지금은 신규 매도를 해야 될 영역이 아닌 거예요. 매수를 하시든가 아무것도 안 하시든가.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은 상단선 아래에서 놀죠. 상단선 아래에서 노니까 매수하시든가 아무것도 안 하시든가.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매도를 할 수가 없잖아. 매도형에서 다 벗어났는데. 월봉의 상단선으로부터 벗어났죠. 그 다음에 주봉의 상단선으로부터 또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매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자, 일봉은 상단선에서 끝났습니다. 그죠? 상단선. 자, 이격볼밴드 20하단선, 볼린저 밴드 20하단선을 동시에 깨면 매도 없어요. 동시에 깨면 매도 없는 거예요. 동시에 깼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옛날에 갔냐? 이건 코스피 때문에. 코스피 여기도 지금 똑같이 깨야 되니까. 코스피 보시면 여기 저가 깨야 되거든요. 여기 2348.19 이걸 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깨는 데까지만 내려간 거예요. 보시면 2346.11이죠. 그렇다고요. 이제 위가 열려요. 위가 열립니다. 이렇게 위가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끝난 봉이에요. 하락 추세는 끝났고 그렇다고 하단선이 또 발달된 것도 아니에요. 하단선이 잘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이 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된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다만 지금 3거래일 동안에 보시면 이제 양봉이 처음 난 거잖아요. 음봉 양봉인데 저가를 지켜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내일은 오늘 저가 안 깨면 매수해 볼 수 있다요. 내일은 오늘 저가를 안 깨면 매수는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매도는 없어요. 매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봉의 상단선, 월봉의 상단선으로부터 이미 멀고 더군다나 지금은 월봉의 하단선인 314.20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도는 없다. 신규 매도는 안 하고 매수를 하신 분들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주봉의 미래 볼까요? 주봉의 미래 봤더니 내려와요. 그죠? 내려온다고 이렇게 상단선이 싹 이렇게 내려와요. 하단선 발달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위치보다 아래쪽에서 끝나면 지금 주가보다 아래쪽에서 끝나면 하방 위에요. 지금 일봉이 양봉이라고 이거 상승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봉은 아직도 하락 추세를 타고 있다고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급등 안 나오면 다음 주도 누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선물. 자, 상단선 벗어나서 하단선 아래 걸려 있어요. 하단선 아래 걸려 있잖아요. 이건 매도 못해. 매도 못해요. 근데 고려량은 맨 위에 있어요. 고려량은 맨 위에 있다. 그죠? 고려량은 맨 위에 있어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고려량이 맨 위에 있다. 이거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공격 못해. 지금은 매도로 공격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를 끝나면 하락 우입니다. 상단선 더 내려와요. 자, 일봉도 여기만 하단선이 좀 있어요. 근데 크게 발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봉은 매도 공략을 못하고 일봉은 매수 공략만 할 수 있어요. 일봉은 매수 공략만 할 수 있다. 근데 주봉은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주봉은 매수가 안 되고 매도는 되는데 매도 위치까지 안 왔어. 그리고 월봉은 매수만 돼요. 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매수하려면 전봉 저가가 지켜져야 돼요. 전봉 저가가
지켜져야 됩니다. 일봉상 전봉 저가, 오늘 저가가 지켜지면 매도는 지켜지든 안 지켜지든 없어. 네, 저는 매도를 권장할 생각이 없어요. 네, 이거 명확하게 하고 가자고요. 저는 매도 권장 안 합니다. 이게 내려갈 수는 있어도 저는 매도 권장 안 해요. 네, 매도를 정리하시든가 아니면 매수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서 신규 매도 안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가 이거죠? 이건데, 잘 보세요. 이게 이대로 끝나면 다음 달이니까 몇 월 달이죠? 4월달. 4월달의 모습인데, 잘 보세요. 상승 추세는 죽어버려요. 하단선이 다 아래로 꺾이잖아. 하단선이 다 아래로 꺾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세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때를 끝나면 이제 밑에서 받쳐주는 힘,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눌렀을 때 못 막어. 지금처럼 내려가면 밑에서 딱 막아가지고 떨어뜨리는 거를 방어하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예 설명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자, 투자 심리도가 내려간다. 이거는 하락에 유리한 거죠. 근데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올라간다. 이것도 하락 유리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투자 심리도가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투자 심리도는 고조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잖아요. 두 케이스. 거래량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는데 거래량도 올라가. 그럼 이건 빅인 거예요. 근데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내려가. 이건 상방에 유리한 거고,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올라가. 이건 하락에 유리한 거고요. 하방. 그 다음에 같이 내려가면 이것도 빅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는데 거래량 투자 심리도 올라간다. 그럼 빅이었다고요. 이건 확실하게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는데 거래량 투자 심리도 내려가. 이것도 빅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는데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팔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팔면서. 그 다음에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면서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안 팔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면서 올라가는 거랑 안 팔면서 내려가는 거는 약간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이 확실하게 거래량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하락할 때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면서 그 투자 심리도도 같이 내려가면 이거는 내려가는데 투매가 없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내려간다. 이거는 올라가는데 매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는데 매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고, 반대로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는데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올라간다? 이건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매물이 나오는 건 투매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매물이 안 나오는 건 매집이에요. 그러니까 매집된 게 상방이고 투매는 하방인 거죠. 자, 이 설명을 드렸어요. 잘 보세요. 지금 요게 이번 달이잖아요. 이번 달인데 이게 3월이잖아요. 근데 3월에 만기가 있어. 만기가 있기 때문에 3월 만기일까지는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가 3월 만기를 딱 지나잖아요. 그럼 빵빵 터져요. 거래량이. 차월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2월 달에는 거래량이 있었을까? 없죠. 2월 달에는 차월물이었단 말이에요. 얘는 6월물이기 때문에 3월 만기가 지나야 거래량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2월 달에는 거래량이 쥐뿔도 없다가 3월 만기가 다가오면서 막 그 차월물로 이동하는 물량 때문에 거래량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자, 이게 4월이죠. 이게 4월이고 이게 3월이야. 그럼 4월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거래량이 늘죠. 왜? 만기일 전까지는 거래량이 없었거든. 3월 만기일 전까지는 거래량이 적다가 만기일이 지나고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4월은 거래량이 한 달 내내 터져요. 그러니까
이건 위로 갈 거예요. 이해되셨죠? 거래량은 맨 위로 갈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고가 낮아졌죠? 그래서 고가 투자 심리도 내려갔고, 그 다음에 지금 종가는 의미가 없어요. 지난달에 이미 내려갔기 때문에, 지난달에 내려갔잖아요. 지난달에 내려갔기 때문에 종가 투자 심리도는 내려가고 있다고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종가가 상승을 해도 하방이고 하락을 해도 하방이에요. 네, 둘 다 하방입니다. 어쨌든 종가 투자 심리도도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면 고투도 하락하고 종투도 하락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라고요.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음봉으로 그린다. 이게 음봉으로 그리면 고가는 또 낮아질 거잖아요. 예? 음봉으로 그린다는 얘기는 고가가 또 낮아진다는 얘기고 저가는 깨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저가가 깨지면 종가가 내릴 확률이 높죠. 그러면 저투는 빼고 고투랑 종투는 계속 내려갈 거잖아요. 횡보하면서. 근데 거래량은 맨 위로 간다고요. 그러면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맨 위에 있고 고가 투자 심리도하고 종가 투자 심리도는 내려. 이게 뭐예요? 예? 이게 이거지. 예, 거래량 투자 심리도 내리고, 아니, 거래량 투자 심리도 오르고, 투자 심리도 내리는 하방이죠. 투매라고요, 투매. 그러니까, 이게 음봉으로 끝나잖아요. 음봉 마감이면, 예, 4월은 투매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 이해되세요?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맨 위로 올라갈 거고, 네가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 알죠? 왜냐면 3월 만기일 전까지는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우세를 지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1일 첫 거래일부터 그 두 번째 목요일까지의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늘게 돼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거래량이 늘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맨 위로 올라갈 건데,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갈 건데 고가 투자 심리도와 종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 구조는 투매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단선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내려가면 투매가 나오는 거죠. 예. 고투가 올라가면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열리죠. 예?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가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열린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273까지 열린다는 얘기예요. 예? 273까지 열린다고요. 273. 지금 월봉상 가장 낮은 것보다 더 낮은 위치까지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제가 뭘 설명한 건지 이해되셨죠? 예. 이해되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열린다는 거예요. 여기. 예. 269.94. 여기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볼펜 보시면 지금 이번 달에 음봉으로 마감하느냐? 그거 엄청 중요해요. 예. 이번 달에 음봉으로 마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 다른 걸 안 보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월봉이 어떻게 끝날 거냐? 이게 잘 끝나면 쏟아지기 좋은 구조를 만드는 거니까요. 잘 보세요. 이게 노란색이고 이게 검정색이에요. 네, 검정색. 요게 이제 볼벤 20이고 이게 이격 볼벤 20이에요. 20 하단. 네.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크로스가 되잖아요. 크로스. 요게 크로스가 되면 요게 이제 그 마지노선이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마지노선이 검정색이었는데 이게 크로스 되면 마지노선이 노란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이게 봉이 이렇게 내려가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깼잖아요. 검은 걸 깼어. 예? 검은 깨고 이렇게 올라갔죠. 예?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 낙폭과되니까. 그러면서 이게 옆으로 가요. 이렇게 지금 옆으로 가죠. 지수가 횡보하잖아요. 지수가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상승이야.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횡보하는 동안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은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왔어. 예. 그전에는 얼마 있었어요? 320 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디 있어요? 270대 있어요. 예? 자, 320 정도에 있던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270까지 내려왔다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거는 더 낮아. 노란 거는. 그럼 이게 내려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갈 수 있죠. 여기까지 갈 수 있잖아요. 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는 내려갈 수 있거든. 거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공간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최대는 여기까지 당길 수 있는 거죠. 예? 이 두 개를 뚫으면 반등이 오니까. 예.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270에서 240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저가를 깨면 저기까지 열린다고요. 열려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처음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뚫었을 때는 여기가 낙폭과대인 거예요. 여기가 320 정도가 낙폭과대였다고. 근데 지금은 낙폭과대가 270대로 내려왔다고요. 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지금 봉이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설명 이제 다 드렸습니다. 선물도 다 얘기해 드렸고 선물도 다 얘기해 드렸어요. 자, 거래량 56.47%. 오늘이 10일 거래일째죠. 그러니까 6.47%니까 1거래일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1거래일. 오늘 거래량 기준으로는 1거래일하고 조금 더해요. 22거래일이니까 한 4.5 정도, 4.5 정도가 하루거든요. 그러면 4.5 빼도 0.9 정도 남아있어요. 0.9. 그러니까 하루보다는 조금 더 되는 시간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예. 그 다음에 4월달이랑 5월달에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0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위로 올라갈 거라는 얘기예요. 예? 자,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에 있다가 계속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원래 상승할 거면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에 있지 않고 맨 아래로 내려가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거래량이 내려가야 투매가 잡히는 거잖아요. 투매가 잡혀야 올라간다고. 근데 지금 투매를 안 잡잖아요. 잘 보세요. 투매를 안 잡아. 여기도 지금 1월 달에도 거래량 늘렸죠. 2월 달에도 거래량 늘렸죠. 잘 보세요. 거래량이 늘었다니까. 근데 3월 달에도 거래량이 늘 거예요. 그러면 4, 5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0구간이라. 근데 지금 1구간이 있는 거는 딱 6월 뿐입니다. 6월 뿐. 그러면 여기가 4월, 5월, 6월, 7월, 8월. 8월까지는 5개월 중에 4개월이 0구간이에요. 이 얘기는 거래량 투자 심도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거래량 투자 심도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와 관련된 투자 심도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투매 나온다는 얘기예요. 투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큰 봉이 하락할 때. 그러니까 지금의 봉, 월봉보다 더 큰 봉, 뭐 분기, 반기 이런 봉이 하락을 할 때 하락을 해야 되는데 월봉이 0구간을 지나잖아요. 그럼 월봉은 상승해야 되는데 분기봉이 내려가야 돼. 그러면 분기봉은 내려가는데 월봉이 상승하면 엉망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분기봉을 따라서 내려가려면 월봉도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거래량을 맨 위로 올려요. 예? 맨 위로 올려서 더 작은 봉은 투매로 막아요. 이해되세요? 자, 분기봉이 하락해야 돼. 그러면 분기봉은 그냥 투자 심리도대로 내려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봉, 뭐 주봉이든 그 다음에 월봉이든 작은 봉이 0구간을 지나면 상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승을 따라가면은 분기봉도 상승하게 되니까 월봉이든 주봉이든 죽이기 위해서 거래량 투자 심리도를 맨 위로 올려서 투매로 만든다고요. 그래서 지금 월봉의 거래량이 맨 위에 있는 거고 주봉의 거래량도 맨 위에 있어요. 보세요. 맨 위에 있잖아요. 이게 투매예요. 투매로 관리하는 거야. 작은 봉은. 큰 봉의 투자 심리도를 따라가려면 작은 봉은 투매를 해가지고 상승을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늘면 4월, 5월까지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하늘로 간다.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음봉이 나온다? 음봉이 나오면 저가 깨고 쏟아져 내리는 구조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오르느냐 내리느냐 그게 아니라 음봉을 유지할 수 있느냐.
저가랑 가까운 음봉으로 끝내줄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이번 달은. 자, 이제 돈을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689억을 샀고 외국인이 857억 팔고 기관이 38억을 팔았어요. 뭐 현금 흐름은 뭐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 의미 없다. 오늘 이 정도의 금액은 뭐 흐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1,805억을 샀어요. 1,805억을 샀는데 이 돈이 기존의 매도 금액이 있잖아요. 기존의 매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제 9,631억 남았습니다. 9,631억이 남았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 개인이 콜을 샀어요. 개인이 콜을 샀습니다. 외국인이 콜을 팔았죠. 외국인이 콜을 팔았어요. 71억 팔았습니다. 풋도 사고 콜은 팔고 이렇게 했어요. 감안하세요. 외국인이 콜 매도를 했다. 근데 지난번에 외국인이 콜 매도를 한 180억 정도 했었는데 그때는 기관이 콜을 샀죠. 그러니까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둘이 거래를 한 거고 지금은 외국인이 콜 매도를 한 걸 개인이 받았어요. 그래서 개인이 상방을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내일 급등이 안 나오길 바라야죠. 하여튼 파생은 그렇다. 파생은 외국인이 콜매도하고 미니도 콜매도하고 풋매수하고 풋매수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어쨌든 하방에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누적으로 9,600억이 남아 있는데 9,600억이 일봉으로 보시면요. 일봉으로 보시면 요 날 때린 거예요. 요 날. 예? 자, 3월 14일 날 때린 건데 지금 3월 14일 아래 있잖아요. 예? 지금 봉이 3월 14일 봉 고가 아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큰 손실은 없어. 그날 1조 4천억을 선물 매도했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데미지를 받을 만큼의 손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급등하면 지금 9,600억 선물 매도 친 거는 다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갔을 때 추가 선물 매도를 해서 끌어내릴 건지 아니면 매수를 해서 손절을 하는지 그거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요. 근데 저는 급등은 나오기 힘들다고 봐요.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위로 급등 나오기에는 힘든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외국인이 의도적으로 지수가 위로 못 올라가도록 작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2352 계속 기억하세요. 2352 아직 전환선구는 안 찍었죠. 전환선구는 2340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전환선구는 안 찍었고 오늘 기준선 26까지 왔다가 다시 가만 올렸죠. 봉의 형태로 보면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2350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걸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할지. 그러니까 어차피 10일 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뭐 그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2350이 아래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 밑에서 당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전환선구의 위치가 2340에 있고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까지 내려가면 2350이니까 저는 올 말에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 말에는 지금 올라가는 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무시하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전환선구 위치는 높아요. 지금 나스닥 지수가 올랐잖아요. 나스닥 지수가 올랐는데 전환선구보다 낮습니다. 그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올라간 위치가 제가 알기로 전환선구보다는 낮아요. 그리고 나스닥 100, 코스피 200 지수와 같은 나스닥 100은 아마 전환선구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위로 올라가도 전환선구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스닥 지수도 어쨌든 위로 올라가더라도 월말에는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전환선구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이 현물을 사고 있는 흐름,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고 있는 흐름, 그죠? 의도적으로 자금을 그렇게 집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하고 보는데 하루하루 보면 좀 답답하긴 해요. 왜냐면 그 월봉이 하단선 밑에서 안 내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근데 현재의 위치가 하방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쁜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단선 위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 낫죠. 하단선 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단선 아래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신규 매도자에게는 기회는 없습니다. 보유 가치만 있는 거죠. 얼마 기준으로 2350이 아래. 2350이 아래에서 끝내는 게 중요해요. 2350이 아래에서 끝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 저점 깬다고 봐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월봉의 그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의 위치랑 이격불변 20 하단선의 위치로 봤을 때는 2350이 아래에서만 마감해 준다 그러면 머지않은 미래에 작년 저점은 붕괴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